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모두 체험 신고 대상인 분들은 이번 영상 꼭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클릭 한 번에 74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영상을 보기 앞서 머니백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돈 버는 정보, 손해보지 않는 현명한 소비에 관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연말 정산을 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나머지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달에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안내문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 받은 안내문에 모두 체험으로 표시된 분들도 이제 꽤 많으실 거예요. 뭐 인적 용역 제공자, 뭐 보험 설계사나 배달 라이더, 뭐 프리랜서, 작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두 체험 대상이 되게 많으실 텐데 모두 체험 신고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모두 체험은 소득이 많지 않은 영세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익금액, 필요경비, 환급세액 등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채워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로 작성할 거 없이 이미 이제 국세청에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고서를 다 채워놓고 확인하고 그냥 신고 버튼만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서비스인데 편합니다. 편리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인적공제 항목을 보면 부양가족이 누락되어 있어 별도의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입력 완료를 다시 한번 눌러줘야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안 하면 본인공제 150만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만 이제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부양가족이 이제 다 누락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니까 와이프, 자녀 2명에 대한 공제가 빠져 있어서 지방세 포함 약 74만 원의 세금이 이제 이대로 신고했으면 못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그걸 확인해서 그걸 이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게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체험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꼭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클릭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클릭하시면은 부양가족이 다 빠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신고 후 환급이 발생한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력한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과 똑같은 과정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달 동안 이제 하고 한 달이 지난 6월 말쯤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역 그 세무서별로 입금 일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안내장에는 환급세액이 108만 7,090원, 지방세 10만 8,700원으로 이제 총 119만 5,79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장에는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그런데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세부 내역을 확인하면 인적공제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150만 원으로 최초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도 지금 빠져 있고 부양가족 자녀 2명도 빠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다 빠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인적공제 소득공제 대상자임에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자녀 2명은 고등학생, 중학생 둘 다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누락이 돼 있었죠. 매년 인적공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제 누락되었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추가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굳이 직접 하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인적공제 이제 항목 확인하는 화면에서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수정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2명, 자녀 각각 150만원씩 해서 총 300만원.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과 본인 인적공제를 총 합하면 600만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적공제 계가 600만원까지 이제 늘어나서 입력 완료를 누르면, 그럼 이제 인적공제가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인적공제가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50만원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450만원이라는 소득이 낮아지는 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 소득이 낮아진 만큼 세금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인적공제를 제대로 입력하자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 30만원까지 추가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소득공제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15만원씩 2명 해서 총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에서 30만원을 또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환급받을 세액이 108만 7,090원에서 176만 2,091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죠? 지방세 17만 6,200원까지 계산하면 전체 환급액은 193만 8,29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74만원, 어우, 세금, 이거 그냥 모르고 그냥 신청했으면은 100만원 받을걸. 인적공제 한 번만 체크해주면 74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어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적공제 항목을 확인하면서 수정 버튼을 한번 클릭하고 나오면 74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환급됩니다. 물론 이제 부양가족 수나 뭐 소득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은 많이 환급이 됩니다. 세금도 이제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소득이 또 적은 분들은 대신에 그만큼 뭐 세금 환급은 적게 될 수 있다는 점, 요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진짜 뭔가요? 모두 채움으로 간단히 신청하도록 하려면 적어도 인적공제 대상 정도는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확히 입력되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정도는 던져서 납세자가 나한테 맞아, 이게 이런 게 누락돼 있었네, 이걸 인지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죠. 이걸 이제 그냥 본인이 수정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본인 공제 150만원만 디폴트 옵션으로 하고, 꼭 수정에 들어가서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입력 완료를 눌러야 부양가족을 모두 이제 포함해주는 이 모두 채움은 진짜 모두 채움입니까? 아니면은 세금 환급을 덜 해주려고 하는 편법입니까? 이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채움은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최소한 인적공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ARS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제 지금 신고서에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기도 어렵고 수정하는 과정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ARS를 제가 직접은 해보지 않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인적공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 손택스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외에 추가할 수 있는 부양가족도 없고 공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득이 뭐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공제로만도 환급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소득 금액이 좀 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총 수익 금액, 여기 보시면 이제 원천 징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징수된 세금. 만약에 원천 징수된 세금이 100만 원인데 환급세액이 5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은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이럴 때 부양가족이나 이렇게 공제 항목들을 더 챙기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추가로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원 세금을 냈는데 환급도 100만원을 다 받는다. 이런 분들은 뭐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 체험해갖고 오케이 누르고 그냥 신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세금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세금을 확인하려면 총 수익 금액, 여기 이제 보시면은 소득하고 원천 징수된 세금, 요걸 이제 같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확인 후, 그리고 이제 세금이 남아있다면 공제 항목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가 생겨서 좋긴 한데 인적공제를 꼭 다시 한번 챙기는 거, 요거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추가로 2022년 소득은 모두 채움 대상이었지만 2023년 소득이 높아진 경우 모두 채움으로는 원천 징수된 세금 환급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신고를 통해 장부를 기장하시고 신고를 하시면은 훨씬 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소득이 좀 낮아서 모두 채움 대상이었지만 2023년에는 소득이 좀 높아져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모두 채움으로는 환급받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해서 남아있는 세금을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은 일단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웬 근로소득이냐? 뭐 직장 두 군데서 이제 근로소득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직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런 것들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정도가 되는 분들은 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보면 뭐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음식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 임대 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미만. 인적 용역 소득자,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뭐 강사, 이런 분들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제 신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3,600만 원으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미만이면 모두 채움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뭐 만약에 이제 내가 한 300만 원 정도의 1년에 소득이 발생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내가 뭐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300만 원 소득의 3.3%를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원천 징수한 세금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10만 원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은 이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하시면 이거 못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고해서 이거 받으셔야죠. 소득이 낮은 분들은 거의 100%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되는데, 복잡하면은 모두 채움 신고나 이런 걸로라도 하시고, 그것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3.3이나 요즘 이런 이제 세금 환급 플랫폼들이 많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꼭 환급 신청을 하세요. 그럼 수수료 얼마를 내고라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안 받는 것보단 이익이잖아요. 세금은 뭐 환급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으니까 세금을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갖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많이들 환급 받으세요.